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여야 할 현대적인 야구장 개장일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떨까요? 2001년 4월 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상징 팝스 윌리 스타젤이 바로 그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영광이 교차하던 그날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PNC 파크 왼쪽 입구에는 3.6m가 넘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배트를 꽉 쥐고 투수를 매섭게 노려보는 이 모습은 실제 투수들에게 20년 가까이 공포 그 자체였죠. 동상 바닥에 새겨진 피츠버그가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했고 나는 이곳이 집임을 느꼈다는 말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야구를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피츠버그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인종 갈등의 시기에 팀을 가족으로 묶어낸 위대한 리더였죠. 475개의 홈런보다 더 빛나는 건 그가 동료와 팬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윌리보다 팝스라고 더 자주 불렀습니다. 팀의 최고참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모든 선수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인간미 넘치는 거인이었던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타젤은 1940년 오클라호마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알라메다의 공공주택단지에서 자라며 지독한 가난을 겪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에게 가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고 이는 훗날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야구 장비 없던 시절 14살의 윌리는 철길 옆 공터에서 나무 막대기로 돌멩이를 치며 홈런왕의 꿈을 키웠습니다. 장비는 부족했지만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큼은 리그 최고의 선수보다 뜨거웠죠. 고교 시절 그는 농구, 육상, 미식축구 모두 뛰어난 만능 선수였습니다. 특히 미식축구 유망주였지만 거친 태클로 무릎을 심하게 다친 후 야구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이 무릎 부상은 안타깝게도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1958년 스타젤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합니다. 당시 유망주들에 비해 초라한 금액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험난한 마이너리그 여정에 올랐습니다. 스타젤이 마이너리그 시절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텍사스의 한 경기장으로 향하던 그에게 어떤 백인 남성이 산탄총을 겨누며 오늘 안타를 치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죠.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그는 경기에 나갔고 증오를 실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동료들과 같은 호텔에 머물 수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방 뒷문에서 음식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런 차별은 그를 비굴하게 만드는 대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1961년 마이너리그 애쉬빌 시절 그는 경기장 우측 펜스 너머 멀리 떨어진 언덕 위로 엄청난 홈런들을 계속 날려보냈습니다. 팬들은 그 모습에 반해 언덕 위의 윌이라는 멋진 별명을 선물했죠. 드디어 1962년 9월 16일 스타젤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비록 첫 타석 결과는 삼진이었지만 피츠버그 팬들은 앞으로 21년 동안 팀을 이끌 거포의 탄생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이리츠의 홈구장 포브스 필드는 좌타자에게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젤은 그 한계를 비웃듯 경기장 역사상 지붕을 완전히 넘긴 18개의 홈런 중에 무려 7개를 혼자서 책임졌습니다. 그의 파워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스타젤만의 특별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타석에서 배트를 원형으로 휘두르며 투수의 타이밍을 뺏는 필일 동작입니다. 이는 무거운 배트를 가볍게 다루기 위한 그만의 비법이었고 동시에 투수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타자들이 대기석에서 연습용 배트를 휘두를 때 스타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무거운 슬래지 해머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괴력의 퍼포먼스는 투수들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고 그의 장타력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투수들의 천국이라는 다저 스타디움에서도 그의 힘은 통했습니다. 스타젤의 커리어 동안 그 구장 밖으로 공을 완전히 날려버린 타자는 오직 그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이를 2번이나 해낸 유일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968년 타율 2할 3푼대까지 떨어지며 부진에 빠졌죠. 하지만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구장에 와서 경기만 하고 집에 가는 선수가 될 것인가,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인가 스스로 묻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맞이한 1971년 스타젤은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4월 한 달 만에 11개의 홈런을 몰아쳤고 시즌 총 48개의 홈런으로 생애 첫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피츠버그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죠. 새로운 홈구장 3리버스 스타디움은 스타젤에게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만 총 296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해당 1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로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총총총 쏘아 올린 홈런 뒤에는 산탄총의 협박과 인종차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피츠버그의 상징이 되었죠. 이제 그는 동료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 팝스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타젤의 야구 인생에서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레멘테는 스타젤의 멘토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197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작하며 두 사람은 피츠버그를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1972년 마지막 날 구호물자를 전달하러 가던 클레멘테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팀의 심장을 잃은 스타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친구의 유지를 이어받아 팀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단은 그를 공식 주장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스타젤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변할 필요 없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감독의 설득에 그는 주장직을 수락합니다. 주장이 된 첫 해인 1973년 그는 다시 한번 홈런왕에 오릅니다. 놀라운 건 홈런뿐만 아니라 2루타 부분에서 리그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죠. 파워와 정교함을 동시에 갖춘 그의 커리어 중 가장 완벽했던 타격 시즌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적 뒤에 가려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스타젤의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뼈끼리 부딪히는 최악의 상태였죠. 특히 3리버스의 딱딱한 인조잔디는 그에게 고문과 같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뛰기가 힘들어지자 그는 정들었던 외야를 떠나 1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도 그는 내야의 사령관 역할을 훌륭히 해냈죠. 그의 변신은 개인적인 선수 생명 연장을 넘어 팀의 수비를 안정시키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스타젤은 경기 밖에서도 영웅이었습니다. 딸 웬디가 겸상적혀 혈구 빈혈증을 앓게 되자 그는 이 질병을 널리 알리고 연구 자금을 모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함께한 볼링 대회는 피츠버그의 대표적인 자선 행사가 되었죠. 그는 피츠버그 빈민가에 치킨 식당을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스타젤이 홈런을 치면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 치킨을 쏘는 것이었죠. 윌 힐에 치킨을 뿌려줘 라는 중계 멘트는 팬들에게 즐거운 희망이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도 MVP 투표에서 연달아 2위에 머문 것은 팬들에게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포스트 시즌 성적이 반영된 탓이라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스타젤은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며 대범하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고 부상이 겹치며 은퇴설이 나돌던 1978년 스타젤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8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올해의 재기상을 거머쥔 것이죠. 전설의 대서사시인 1979년의 기적은 바로 이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1979년 시즌 초반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스타젤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노래를 팀의 주제가로 제안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응원가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선수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스타젤은 팀에 기여한 동료들에게 직접 금색 별 모양의 자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스타젤 스타를 모자에 붙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죠. 이는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팀의 실력을 끌어올린 최고의 동기부여였습니다. 39의 나이,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때 스타젤은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세웁니다. 정규 시즌, 리그 챔피언십, 그리고 월드 시리즈까지 모든 단계의 MVP를 한 해에 싹쓸이한 것이죠. 팝스의 시대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1979년 월드 시리즈 7차전, 팀은 1대0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그 순간 팝스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어린 시절 돌멩이를 치며 연습했던 그 소년의 꿈이 현실된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스타젤의 배트가 불을 뿜었습니다. 볼티모어의 에이스 맥그리거의 공을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렸죠. 벤치로 돌아온 그는 동료들에게 안기며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우승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장, 위험있던 팝스는 온데간데 없고 한 남자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여동생을 발견하고 불러올려 껴안은 것이죠. 알라메다 공터에서 막대기로 돌을 치던 그 소년을 기억하니 그 눈물은 성공보다 깊은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1982년 뼈와 뼈가 맞닿는 고통을 견디며 그는 마지막 타석에 섰습니다.
비록 대타로 나섰지만 그는 안타를 쳤고 1루에서 장난스럽게 2루로 뛰는 신용을 하며 끝까지 야구를 즐기는 게임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퇴장은 정말 스타젤다웠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그의 은퇴와 동시에 등번호 8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21년 동안 오직 피츠버그 유니폼만을 입고 헌신한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죠. 이제 8번은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스타젤만의 번호가 되었습니다. 1988년 스타젤은 자격을 얻자마자 첫 투표에서 당당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기자단 투표로 선출된 유일한 선수였죠. 그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야구계에 미친 인격적인 영향력이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친구 클레멘테를 잃은 슬픔을 리더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팀원들을 별처럼 빛나게 했고 피츠버그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자주 너무 뚱뚱해서 자기관리가 안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거대한 체격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였죠. 그는 오히려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타격 밸런스를 잃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하던 그는 1985년 새 구던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피츠버그만을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한동안 피츠버그와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쫓겨난 그를 받아준 곳은 애틀란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타자 치퍼 존슨의 첫 타격 코치로 활약하며 지식을 전수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그리운 고향 피츠버그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 후 애틀란타 코치 자격으로 피츠버그를 찾았을 일부 팬들이 그에게 야유를 보내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잘못된 루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구단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던 그의 자부심이 오해받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절했던 베리 본즈가 스타젤에게 늙은이 이제 피츠버그는 내 세상이니 나가시죠 라고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얘야, 내 야구 카드 뒷면에 기록을 좀 더 채우고 나서 내게 말해라. 기록과 인격 모두가 앞선 자의 여유였습니다. 1985년 피츠버그 약물 재판 당시 한 동료가 스타젤이 각성제를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해 명성에 금이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그의 결백함이 밝혀졌고 커미셔너조차 스타젤을 의심하는 건 농담 같은 일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오랜 방학 끝에 1997년 새로운 구단주 맥클레치의 초청으로 스타젤은 다시 피츠버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피츠버그는 릴리의 집이며 그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도시는 환호했고 그는 다시 파이리츠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료 스티브 블레스는 스타젤에게 작은 포옹이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슬럼프에 빠진 동료를 가장 먼저 위로했고 병원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의 기록보다 위대한 건 사람을 향한 그의 큰 가슴이었습니다. 노년의 그는 신부전증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상 모델을 고를 때 내가 공의 실밥을 다 터뜨릴 정도로 세게 치는 모습을 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쾌활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마도 그의 야구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츠버그의 새 보금자리 PNC 파크가 문을 여는 날까지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개막일 아침 들려온 비보의 팬들은 윌리가 마지막 개막을 보고 싶어 끝까지 싸웠다며 오열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그는 역대급입니다. 만약 그가 포브스 필드 대신 현대적인 구장에서 뛰었다면 600홈런도 가능했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는 통계가 증명하는 전설이자 숫자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거인이었습니다. 피츠버그 야구 역사에는 4명의 위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와그너는 자부심을, 메이저로스키는 기쁨을, 클레멘테는 희생을 상징하죠. 그리고 윌리 스타젤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남겼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올 블랙 선발 라인의 중심이었습니다. 흑인 타자로서의 장벽을 허물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인종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실력과 인격으로 그 편견을 잠재운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후배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심판은 일하라고 하지 않고 경기를 하라고 한다. 승부에 매몰되어 고통받기보다 야구라는 놀이를 진심으로 즐길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죠. 그는 피츠버그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시민들은 스타젤의 홈런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도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영웅,
그래서 피츠버그는 그를 잊지 못합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윌리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우린 어떤 자세로 뛸지만 물었을 것이다. 권위로 누르는 대신 먼저 헌신하고 격려하는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리더십 전문가들에게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지만 팀을 하나로 묶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스타젤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사이의 신뢰와 사랑임을 21년의 커리어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선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거릿이 운영하는 재단은 지금도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있죠.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스타젤 스타는 단순히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칭찬이었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모자에는 어떤 별이 붙어있나요? 주변 사람들을 별처럼 빛나게 해줄 윌리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윌리가 야구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게. 그의 동료였던 척 테너 감독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피츠버그의 영원한 가족, 영원한 팝스 윌리 스타젤. 그의 홈런은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야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